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은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선까지는 2판 남았습니다. 자, 어제 이 3회전에서도 한국 기사들이 많이 탈락을 했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오픈기전 중에서 예선 준결승전에 한국 기사가 중국 기사보다 숫자가 밀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은 꼭 한국 기사들이 정말 다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잔류하고 있는 인원 숫자가 이미 중국 기사에게 밀려 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가 모두 급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 보고 가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삼성화재가 후원합니다. 우승은 3억 원입니다. 통합 예선 6일 동안 펼쳐지고요. 오늘은 5일째인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중전, 중국의 왕하오양 6단, 그리고 한국의 안국현 5단, 중국의 위즈잉 5단, 한국의 오유진 2단입니다. 자, 이 두 판 모두 승산은 있어 보이는데 오늘 2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위징 5단과 오유진 2단의 대국은 최정과 위징의 대결보다는 약간 불리한 듯한 느낌이 네.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최정 다음에 바로 오유진이거든요. 여류기사 랭킹이.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이 되고 안국현 선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한 것은 안국현 5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승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자리를 이 한국 선수들이 모두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국현 6단과 또 오유진 2단의 승리 기대해 보면서 지금 대국장으로 가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네, 위즈잉 5단의 대국 이번 예선에서만 두 번째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오유진 2단이 맞섭니다. 안국현 5단과 중국의 왕하오양 6단입니다. 왕하오양 6단이 바로 전판 목진석 9단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네, 지금 그 조에서는 이제 목진석 9단, 안국현 5단 이 선수들이 한국 선수 중에서는 탑 랭커이고 네. 충분히 이제 본선 진출을 노려볼 만한 기사들이었는데 일단 목진석 9단은 아쉽게도 어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일반조 안국현 5단과 왕하오양 6단입니다. N조 대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목진석 9단이 본선 진출이 유력했었는데 탈락을 하면서 이제 2조에는 이 두 기사 말고도 터자시 9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국의 승자는 이제 바로 옆에 터자시 9단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네. 터자시 9단과 대결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국현 5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벽을 2번 연속 지금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어저께는 좀 충격이 컸어요. 한국의 그러니까 탑랭커들은 시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그 아래로는 거의 랭킹이 탑랭커에 속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탈락하는 적도 거의 처음 봅니다. 이제 10위권 안에 기사들은 시드를 받았고 10위권에서 10위에서 20위 정도의 기사들이 좀 기대가 됐었었는데 네. 2회전, 3회전으로 거의 한 10명 정도가 탈락을 했죠. 한국에 이제 어제 중계를 해드렸던 안성준 6단, 그리고 박영훈 9단, 원성진 9단, 나연 6단, 윤준상 9단, 홍성지 9단, 목진석 9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멤버의 한국 기사들인데 어저께 어떻게 동시에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상대를 했던 중국 기사들이 랭킹이 아주 높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판이 다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판들인데 그 판을 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보내드리는 이제 왕하오양 6단이 어저께 목진석 9단에게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 바둑도 목진석 9단이 왕하오양 6단보다는
뭐 랭킹도 높고 네. 경험도 많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목진석 구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 그 대결을 졌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뭐 100위권의 기사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네, 근데 그 중국의 이제 후이안이라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랭킹이 123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랭킹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후이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한국 기사들에게 몇 번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면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기사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랭킹이 한 50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랭킹이 낮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123위는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랭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국 랭킹의 이 중위권 벽이 두껍다라는 걸 알 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오픈 기전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이 선수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출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일반조만 살펴보면 14장의 본선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14개 조고요. 지금 예선 준결승이니까 4명씩 총 56명이 살아있는 건데요. 그중에 중국 기사들이 거의 30명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각 조들을 이렇게 가만히 대진표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중국 기사가 한국 기사 이렇게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국 기사가 중국 기사 이렇게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조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기사들도 이번 연도에는 좀 더 예선에 참가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또 한 몇 명 남지 않았죠? 아니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많이 괜찮은 남아 건가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오픈 기전 나왔을 때 예선 결승에 한 명 올라가냐 마느냐 그리고 최악의 때는 예선 준결승 때 한 명도 없을 때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네. 지금은 일단은 4명의 선수가 살아 네. 있거든요. 일본 기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국현 네. 노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좀 성적이 안 나면서 슬럼프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조리그 가서도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고 세계 대회 본선 무대에서도 중국 이제 바이링베이에서 중국의 여자 선수인 탕이 선수에게 또 패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지금 한국 리그에서도 아직 한 번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랭킹도 저번 달에 비해서 뭐 8계단이나 지금 떨어져서 지금 2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판들이 이제 예선 1회전부터 한 20위에서 40위 이내의 기사들의 좀 대국이 많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요즘 성적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어요. 뭐 성적 좋은 기사들의 대국을 별로 저희가 중계를 못 해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탈락한 뭐 박영훈 구단이나 원성진 구단이나 이렇게 이름 있고 탑랭커의 기사들을 중계를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계 대국을 저희 바둑 TV 측에서 이제 정해서 기사에게 이제 물어봐요. 네. 중계 대국 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데 사실 기사들이 그 방송 대국 하는 거를 사실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네. 없어서이기 때문에 100% 집중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고 그러면은 바둑에만 집중을 좀 할 자신이 없다. 아니면은 그냥
뭐 좀 다른 거 신경 쓰기 싫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두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안 뒀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선수들이 컨디션을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사를 이제 섭외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도 이대국 말고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최철환 구단판을 좀 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리시안 하오 선수와 네. 두죠. 그러니까 최철환 구단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너무 유명한 기사고 네. 리시아나오 선수도 중국 리그라든지 이제 뭐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철환 구단이 조금 그냥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뭐 친하니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래도 아직 예선이지만 좀 더 남은 판도 있고 좀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송태곤 해설위원도 이렇게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와 또 직접 대국을 할 입장에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네. 제가 예전에 몇 번 거절한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거절할 때 어떤 생각을 거절하냐면요. 한 번만 한다라는 것 생각만 있으면은 둔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네. 내가 오늘 이겼도 내일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의 강한 기사랑 둔다. 근데 그 바둑도 왠지 또 중계를 할 것 같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계속 중계판에 걸리지? 약간 이런 심정으로 네.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돼요, 네. 보통. 네. 그래도 선택을 받았다는 건 관심을 갖게 만든 기사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 그렇게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은 좀 거절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이렇게 예선전 특히나 뭐 5일, 6일씩 계속 할 때는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승부 말고는 다른 거에는 아예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오늘 대국하는 이 안국현 5단이나 오유진 2단도 뭐 의식을 많이 하지 않고 두었으면 좋겠네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류 기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거절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오늘 이 왕하오양 6단과 안국현 5단, 안국현 5단과 왕하오양 6단은 첫 대결인데 왕하오양 6단의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왕호양 6단이 지금 88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뭐 뚜렷한 성적을 낸 적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오픈 기전에서 그러니까 오픈 기전에서도 막 올라간 경우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강자들을 뭐 제법 많이 꺾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기사들은 왕호양 6단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간층 허리층의 강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입단한 지도 15년 차 뼈가 굵은 기사네요. 경험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오픈 기전은 뭐 참가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안국현 5단의 대결. 뭔가 또 유행하는 포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정도면 큰 변화는 없네요. 네, 뭐 그래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네. 포석 진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국도 한국 선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한 시간 사용을 좀 더 하면서 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국현 5단과 왕하오양 6단 같은 경우는 왕하오양 6단이 조금 더 속기파거든요. 그리고 위징 5단 대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계를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구나. 오유진 2단보다는 좀 빠르게 착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예선 1회전에서는 계속 유리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랐을 수도 있고요. 불리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안국현 5단과 왕하오양 6단의 대국은 안국현 5단이 이곳을 이제 붙였는데요. 흙이 막는 것과 느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늘면은 이제 한 칸 띄어서 다음에 이제 젖히고 치받고 젖혀서 이제 수를 내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흙의 경우에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한 칸 띄어서 지키는 바둑도 있고 아래쪽으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지키는 바둑도 있습니다. 네. 안 지키고 손을 빼는 바둑도 물론 뭐 많이 있고요. 여기를 젖힌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젖히고 이곳을 두는 것을 이제 맛을 노려서 좌변 쪽에 흙의 모양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들어올 때 흙이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차상기의 맛이. 한국의 이제 여류기사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여류기사들이 평가하기에 한국은 일단 최정 6단이 1인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오유진 2단을 꼽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은 이제 최정, 오유진 이 투톱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즈잉 5단까지 해서 나이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무대에서 계속 경쟁하면서 서로 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전투형의 바둑보다는 계산이 정말 엄청 정확하거든요. 끝내기도 세고 그러니까 초중반에 너무 어지럽게 판이 짜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종반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오유진 2단 쪽이 승산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오유진 2단과 최정 6단의 기풍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최정 6단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 강하지만 그래도 강점은 수익기 전투거든요. 근데 네. 오유진 2단은 반대로 이제 끝내기 형세 판단입니다. 형세 판단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직접 둬 보면은 네. 보통 이 여자 기사들은 형세 판단 계산력이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네.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오유진 2단의 강점은 계산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류 기사들의 대국을 보시면은 저렇게 싸나웠나 싶을 정도로 전투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이 확실치가 않아서 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계산만큼은 진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두다가도 어느 순간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유진 2단이 올해 정말 바빠요. 오유진 2단은 올해도 바쁘지만 작년에도 바빴어요. 네, 작년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기사인 제가 볼 때는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판수를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네. 너무 많아갖고 판이.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선적이 31승 21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판 더 어제도 뒀으니까 32승이겠죠? 네, 32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3판이네요. 한국에 이제 뭐 리그를 뛰는 기사들도 사실 뭐 리그 판수가 아직 몇 판 안 둬졌으니까 진짜 탑랭커 말고는 20판 둔 사람은 많이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류기사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그의 뭐 2배 이상 지금 대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기회가 엄청 많다. 부러울 따름이죠. 네. 뭐 이제 반년을 지났는데 2016년 벌써 50판이 넘었습니다. 뭐 역시 그 중에는 여자 바둑 리그라든지 세계대회 여자조 예선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랭킹이 높기 때문에 세계 대회를 웬만하면 거의 또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수가 오유진 2단 최정 6단은 항상 한 6개월 지났을 때는 판수가 1, 2위예요. 두 기사가. 네, 판수도 그렇고 또 승리도 많았기 네. 때문에 또 둘이서 다승 랭킹도 네.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왕하오양 6단은 좀 속기파라고 했는데
바뀌었나요? 안 두는데요. 네. 백이 정말 가볍게 던져놓은 응수타진 같은데요. 그러니까 흑은 이곳을 보통 여기를 늘면 이제 한 칸을 뛰거든요. 이러고 손을 빼는 바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이제 지키게 하고 두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젖히면은 지킬 때보다는 벌릴 때가 더 많거든요. 벌리거나 아니면 하변을 뭐 중국식 모양으로 두던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내가 오늘 바둑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확실히 예선을 한 판 한 판 올라갈수록 대국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선전 뭐 첫 판, 둘째 판 이럴 때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본선 티켓이 멀리 보이니까 그냥 두다가도 뭐 너 바둑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좀 정신적으로 약간 포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두 판만 더 이기면 본선 티켓이 눈앞이야 하면은 없던 체력도 이제 생겨납니다. 네.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래놓고 탈락하면은 훨씬 더 아프기 때문에 뭐 대국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이제 머물면서 돈만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 숙박비만. 자비로 출전해야 네. 되죠. 정말 차라리 예선 첫 판이 낫지 예선 결승에서 지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보통 예선 첫 판에 진 사람이 예선 결승전에 진 사람한테 술을 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예선 결승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더 낫다고 네. 봐야 되는데 아픔이 더 크니까 그렇죠. 첫 판에 진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예전에는 뭐 한국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이나 이제 오픈 기전을 하러 외국에 가면은 그냥 일찍 떨어져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계속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뭐 교류전도 많이 했고요. 네,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뭐 숙박비가 워낙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끝나면은 다음날 바로 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심지어 이제 뭐 탑랭커들 진짜 한국과 중국을 뭐 옆 동네 가듯이 가는 이런 기자들은 거의 당일 티켓으로 또 바로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전에는 뭐 한중일 기사들끼리 식사 내기라도 해서 네. 교류전을 한다든지 또 다 같이 저녁에는 단체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네, 뭐 술자리가 있기도 했고. 네, 그런 친목의 장이 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뭐 횟수 같은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창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좀 이어지는 거지. 그냥 어린 기사들끼리는 그런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구리 구단이 있을 때, 뭐 조한승 구단이 있을 때 이때 뭐 교류전을 어릴 때 하면은 저녁에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 이후에 뭐 술 한잔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 80년대 초중반에 태어났던 네. 기사들끼리 좀 많이 모였죠. 최근에는 뭐 거의 없어요. 뭐 교류전을 했다고 해도 그냥 그 대국장에서 헤어지면은 그냥 끝이에요. 문화가 조금 바뀐 네.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 한국 기사 내에서도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그 네. 소소회가 있었을 때와 또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자, 양쪽 판 모두 백이 협공을 한 상황에서 흑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안국현 5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가장 알기 쉬운 거는 다가오고 이제 좌기를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주는 거죠. 벌리고 제압하면은 이런데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한 칸 띄어서 움직이는 맛을 없애면서 좌변 쪽 모양을 키우는 이 진행이 가장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투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고 이곳을 씌워서 백에게 실리는 내어주지만 세력을 쌓은 이후에 다가오는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네.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두었어요 지금. 엉아오양 6단의 스타일도 뭐 그렇게 뭐 무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뚜벅뚜벅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뭐 이렇게 심하게 전투를 걸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국현 5단도 그렇고 엉아오양 6단도 그렇고 재미있는 게 그 독특한 수법?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잘 안 둔다 하는 이런 수라고 생각되는 행마 이런 것들을 의외로 잘 둬요. 네. 그러니까 행마에 하는 데 있어서 모양을 좀 구애받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석은 무난하게 두지만 네. 뭐 변이나 중앙 쪽에 이제 중반전 들어가면서 행마가 좀 볼만하겠네요. 지금 의진 2단 같은 경우는 다시 되협공을 했죠. 벌리면서 세 칸 벌림을 하면서 이 한 점을 반대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 돌이 없었을 때는 뭐 여기 이제 붙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은 밀고 올라가면은 이 한 점도 약하기 때문에 백이 뭐 혼자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많이 두는 게 그냥 뭐 한 칸 정도. 여기를 이제 붙이고 한 칸 뜰 때도 있긴 한데 흙이 그러면은 흙도 붙여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한 칸 정도로 그냥 많이 뛰고 지금은 뭐 좌상기를 두기보다는 흙도 하변을 다가오고 싶네요. 벌리면서 이 두 점을 조금 압박하는 이 자리도 백이 두 칸 두는 것과 흙이 다가오는 것은 돌을 놓고 보면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네. 흙의 세 칸도 좀 얇아 보이는데 그쪽 중간에 퐁당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 이곳을요. 네.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흙이 지금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기 같은 경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또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오늘은 좀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예선 결승 때 진짜 한중전이 남아 있긴 하나 이런 걱정을 한 건 아예 처음입니다. 오늘이. 이런 추세로 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떤 판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어제 같은 추세가 오늘도 일어나면은 그냥 남아 있는 사람 판을 중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재잉 5단이 글쎄요 다가와 있는 모양에서는 저 붙이는 수는 사실 잘 두어지진 않는데 강하게 붙여 나왔습니다. 이제 흙이 젖히고 붙일 수도 있는데요. 뭐 느는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진행도 있어요. 여기 이제 붙이고 그러니까 흙이 잡긴 잡았지만 백도 좌상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중앙 쪽을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손을 빼는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석처럼 두어지는 건가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정석처럼 몇 번 두어진 네. 적이 있습니다.
흙이 젖히고 뻗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건 너무 옹색한가요? 아니 그냥 확실히만 넘어갈 수 네. 있으면은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네. 문제가 이러면 오히려 수상전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오유진이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젖히고 늘어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붙여서 둘 것인지 이 두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으로는 조금 이득을 봤지만 이제 문제가 아까 전에는 나와 끊는 게 통렬했는데 지금 나와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뻗을지 붙일지 봐야겠습니다. 근데 붙이게 되면은 하나 좋은 것은 나가진 못하는데 지금은 붙여서 넘어가는 건 가능해져요. 아, 수가 하나 늘었네요. 네. 왕하오 양은 한 칸을 뛰고 들여다봤습니다. 보통은 먼저 들여다보고 뛰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먼저 들여다보고 뛰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은 이어주기보다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넘어갔을 때 흙이 한 칸으로 지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지킬 때가 더 많아요. 다음에 이제 뚫어가는 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여다볼 때가 많은데 글쎄요, 뭐 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안국현오단이 여기서 강하게 있는다면은 바로 전투가 시작이 될 거예요. 바로 갈라가나요? 네, 이렇게 두면은 뭐 옹색하게 넘어가는 수단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없거든요. 뭐 중앙으로 이제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 진행은 흙이 좀 두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백도를 가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백은 아래로 받아서 넘어가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즈잉 오단은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초반 진행은 두 판 모두 아직까지는 평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판 다 이제 초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오늘도 한중전 두 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선 준결승전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준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점점 판이 올라갈수록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착수하는 데 있어서 네. 확실히 속도가 좀 느려지죠. 안국현오단 뭐 쉽게 결정을 하질 않네요. 흙이 한 칸도 뛰어났으니 당연히 아래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전투에 자신이 있으면 이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이라면 아래쪽으로 받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받으면 흙이 손을 돌릴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바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바로 둔다면은 여기를 이제 젖혀요, 보통. 백이 넘어간다면은 이어서 이거는 그래도 후수이긴 해도 흙이 뚫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이제 두터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은 보통 이제 젖히면 차단하고 늘고 뭐 있고 넘어가고 이런데 이제 두 칸 뛰면서 지키면서 중앙을 지키고 뭐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뭐 진행하고 흑의 경우는 사실 이 자리를 지금 엄청 두고 싶어요. 백이 지금 지키는 것과 흑이 들어가서 자세 잡는 것과는 모양 차이가 크거든요. 마지막 남은 귀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둬도 바로 두기보다는 그냥 이곳을 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그냥 이렇게 한번 또 바뀌는 기분이 좀 별로고,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맛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국현 5단이 이어서 둔다면은 손을 돌리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할 것입니다. 네. 왕하오양 연고 나오네요. 중국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호랑이 연고. 네. 저도 실제로 저거 발라봤는데 확실히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느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좀 코 주위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 이렇게 네. 쏴 하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특히 졸릴 때 바르면 좋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연고죠.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서 앞에 있는 대국자들에게도 많이 오죠. 예전에는 사실 한국 기사들이 저 호랑이 연고가 익숙지 않았던 때는 좀 별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호랑이 연고 바르면은 냄새가, 상대 대국자는 진짜 워낙 세게 오거든요. 네. 하고 신경이 쓰이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경험해 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으려고 하나요? 이거는 전투가 시작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흑이 손을 못 빼겠죠. 뭐 물론 뺄 수는 있지만 네. 아마 계속 두어 갈 겁니다. 왜냐면은 손을 빼다가 이제 이 자리가 백이 오게 되면은 사실 이 교환이 그냥 악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네. 자, 왕하오양도 바짝 다가가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가 예상외로 이으니까 거길도 하는 표정으로 그쵸. 네, 이제 바로 집중하거든요. 여길 싸우자고 하네 이러면서 이제 아마도 바로 움직일 거예요. 네. 흑이 그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백이 연결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중에 뭐 여길 두고 뭐 이곳을 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흑이 뭐 차단하려면 여기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석점이 잡히는 이런 진행이 있긴 한데, 백이 자체로 넘어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무조건 나오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온다는 건 흑은 미생마가 하나고 백은 양곳마인 건데요. 잘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이 이 싸움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약간의 그래도 자변쪽 모양을 지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백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띄어져 있으면은 그래도 흑 쪽이 조금 두기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의 바쁜 싸움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전투 좋아하는 기사들은 근데 거의 있나요? 네, 거의 있더라고요. 안국현 5단이 전투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전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국현 5단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둑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바둑을 질 때 내용이 그냥 뭐 밋밋하게 두다가 불리해 보이는 곳에서 싸움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 주도권을 빼앗긴 채 계속 두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못 견디고 승부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부러지고, 뭐 이런 바둑이 꽤 있었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싸움을 또 이기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쵸. 뭐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는 네. 이상은 그래도 뭐 만만치 않은 싸움에서 싸움을 해야지, 불리한 곳에서 싸움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안국현 5단이 상변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놨어요. 왕하오양 5단이 참여를 할 것인지.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두면은 사실 역시나 가장 큰 곳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인데 그래도 돌의 뭐 흐름상은 그냥 둘 거면은 그냥 뒀어야지. 여기 이제 백돌이 오게 되면은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는 게 거의 뭐 정답이라고 보입니다. 왕하오양 속기파로 생각했던 게 실수였네요. 네. 엄청 침착하고 신중한데요. 어? 보기에 없던 수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수도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많이 두어지긴 하는데 지금 둘 거는 사실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게 독특한 감각인 걸까요? 이 정도 갖고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그냥 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이 하변의 이 모양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내가 뭐 이 한 점을 살려 나갈 생각은 없다. 그냥 확실히 눌러놓고 나서 그러니까 좌변 쪽 흙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줄까요? 가장 무난한 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백 입장에서 정말 뭐 좀 두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럴 때는 밀고 손을 빼거나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쭉쭉쭉 늘어주면은 모양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안국현오단 또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서 차단도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들어서 조금 이제 불리한 싸움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여기 역시 지키는 겁니다. 하중왕 쪽에 흑돌이 몇 번만 더 놓여지더라도 상변의 전투가 많이 다르겠는데요.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돌들이 먼저 이렇게 있으면은. 왕호양 6단 생각은 지금 백이 받는다고 봤을 때 상변을 움직이면 그래도 이 교환 자체가 뭐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재인 5단이 지금 마지막 수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일단 오유진 2단이 붙여서 두질 않고 이제 네. 날일자로 공격을 했고 오유진 2단도 잠시 자리를 비웠었네요. 지금 뭐 이 한 수밖에 없죠. 들여다봤다는 건 바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네요. 그쵸. 뭐 여기를 이제 붙여서 아마 움직이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두네요. 또 뭐 모양상으로 볼 때는 밀어가고 싶고요. 백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급소 자리 남아있고 넘어가는 것 있고 해서 이런 모양이라면 뭐 흑이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칸을 띄고 백은 날일자보다는 차라리 한 칸을 띄어서 넘어가는 네. 맛은 없애놓는 게 더 낫겠네요. 행마 자체가.
좌변 한 점을 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바로 움직여 나왔습니다. 오유진 2단이 그냥 뭐 붙여서 작게 잡겠다가 아니라 크게 모양을 뒀기 때문에 백도 버리기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죠. 상대가 뭐 크게 잡자고 했는데 다 주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네,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지금 움직였어요. 네. 위징 5단하고 이제 오유진 2단 같은 경우는 올해 펼쳐졌던 황룡사 상등배에서 사실 한국 선수들이 좀 마지막에 아팠죠, 좀 마음이. 그러니까 중국은 위징 5단 1명 남아 있고 한국은 오유진, 최정 2명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패해갔고. 초반에는 연승과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한국이 계속 연승을 하면서 네. 한국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뭐 두지도 않고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기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결과는 좀 아픔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보면 중국도 위즈잉 말고는 그렇게 벽이 두텁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중국의 여류 기사들이 골고루 비슷했거든요. 네, 조금 더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팀 운영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이득을 본 거는 여류 기사들이거든요. 국가대표팀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여류 대회, 이제 여류 리그 생기고 여류 기전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한국의 여류 기사들이 실력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뛸 수 있는 무대도 많아졌다는 네. 것도 하나 장점이 됐겠죠. 그래갖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여주 기사들이 더 세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중국에는 위징 5단이 확실한 카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확실히 여류는 세다 이렇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죠. 또 그럴만한 것이 위즈잉 5단이 지금 세계 대회와 여자 바둑 리그만 포함해서 31승 5패. 여자 기사들에겐 29승 3패입니다. 거의 뭐 안 지는 네, 거죠.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인 네. 성적인데요. 29승 3패면 뭐 10판 중에 한 판 정도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징 5단은 대단한 게 그러니까 남자 기사들한테도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2014년에 이제 건교배 신인왕전 그거는 남자 기사들이 다 참가하는 신인왕전이었는데 네. 거기서 결승에서 리친청 5단을 꺾고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단판도 아니고 3번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남자 기사와 겨뤄서 승리를 한 것이 결승에서 이긴 게 이제 네 번째, 여자 기사로서는 네 번째였고 번기로서는 루이나이웨이 구단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등극을 했죠. 바로 물어보네요. 지금 넘겨줄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넘겨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못 넘어가게 막아두면 다음 백의 행마도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단을 하려면은 뭐 여기 늘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밀게 되면 아까 전에는 뭐 날일자나 한 칸이나 이런 수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차단당하거든요. 네. 늘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빈삼각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백은 거의 뭐 밀고 넘어가면은 한 칸 정도 뛰던지 아니면 뭐 손 빼고 하변을 두던지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유진 2단이 모양을 크게 만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왕하오양 6단은 기분을 내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뒀을 때 그러니까 왕호양 6단이 조금 독특한 수들을 둔다 해갖고 이런 데를 막상 둘 때 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설마 그래도 이걸 들여다보고 여길 두진 않겠지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길 들여다봤다는 건 당연히 뭔가 움직일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행마들이 기보를 보다 보면 가끔 나와요.
오히려 더 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들여다봐 놓고 무겁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수를 선수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장면이죠. 네. 그냥 뭐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냥 이런 돌 없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곳이니까 보통은 이제 싸우는데 왕호양 6단의 생각은 좌변 모양이 크다. 그냥 여기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은 괜찮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좌변의 흙의 모양이 워낙 좋아서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도 여기는 받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더 키우면은 그때 이제 뭐 삭감을 가면 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두면은 더더욱 강력해지고 이런데 이제 한 칸 최소한 한 칸 뛰는 것 정도가 거의 뭐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날일자 정도까지는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못 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위즈잉 쉬워갑니다. 중앙 쪽으로 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날일자도 괜찮은 좋은 행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유진 2단의 이 차렷하는 이 급소자리 둔수가 그러니까 판을 뭐 쉽게 끌어나가는 데는 좋은 수인데 반대로 백 입장에서도 좀 편해지거든요. 그냥 쉽게 넘겨주고 그냥 가볍게 이 돌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유진 2단도 뭐 마음에 들어할 수 있지만 위즈잉 5단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진행입니다. 네. 흙이 좌변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뭐 여길 넘어가든지 이곳을 두든지 어딘가는 뭐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둘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뭐 강하게 둔다면 이제 뭐 이런 데를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둘 거면 이 교환 없을 때 두지 꼭 이 교환이 있고 나서 두는 거는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네. 같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일단 백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흙은 차라리 그냥 여길 넘어가서 뭔가 이렇게 막히는 모양을 좀 덜 주는 이곳을 둔다면은 그냥 중앙 쪽으로 빠져나와서 전투를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백으로 하여금 조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껄끄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주긴 싫네요. 두 판 모두 상대 중국 선수들이 날일자로 씌워간 장면입니다. 두 판 모두 이제 압박을 한 장면이죠. 안국현 5단이 최근에 이제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이번 삼성화재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강자들을 이기고 꼭 올라가서 슬럼프를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그가 지금 같은 팀이라서 네, 안국현 5단이 빨리 좀 살아나야겠네요. 슬럼프를 좀 빨리 네.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선수 여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응원을 하는데 네. 응원하는 이유가 더 있는 거죠. 아이, 그렇죠. 네. 그래도 안국현 5단이 올해
그러니까 요즘 성적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올해를 다 통틀어 보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통틀어서 보면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 같은데 최근 한두 달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네, 거의 뭐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을조 리그 가서도 2승 6패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도 여류기사에게 패하면서 지금 탈락하고 한국 리그도 지금 아직까지는 승점이 없고 네. 그러니까 랭킹이 안국현 오담도 한 달 사이에 8계단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최근에 얼마나 좀 슬럼프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국현 오단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아쉬웠던 적이 2014년에 바이링베제 4강에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4강에서 치우진 구단에게 이제 1대2로 졌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세계 무대 결승을 밟을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치우진 구단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대회 4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제나 뭐 박정환이나 이런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스코어도 1대2였다면 네. 충분히 더 해볼만 했을 거고요. 그때가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요. 오유진 2단 이거가 오유진 2단 스타일이긴 해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초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수가 뭐 밀던지 날일자 하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흑도 뭐 두텁게 넘어가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백도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잡아야 하는 흑으로는 재미없게 포석이 짜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분이 살짝 별로인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모양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안국현 5단은 삭감을 합니다. 상변을 바로 받진 못했고요. 상변은 이제 와서는 들어가면은 넘겨주나요? 네 그냥 뭐 밀어서 넘겨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리는 좀 손해인데 지금 이제 와서도 계속 싸우기에는 이거는 좀 진짜 어디가 뭐 잡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겨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안국현 네. 오단 생각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킨다면은 또 이제 한 칸 정도 해서 2선까지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여기 선으로는 지어줄 수 없다. 어느 정도 삭감을 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흑은 일단은 그래도 저는 상변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넘어가는 게 선수인가요? 아니요, 백은 손을 빼겠지만 그래도 집으로 크거든요. 그리고 좌변 쪽을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뭐 딱히 뭐 엄청 더 흑을 괴롭히거나 그런 수단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그냥 이 정도 둬서 이렇게 연결한다면 위에서 막고 그냥 안쪽에서 지킨다면 차단 이 정도인데 다시 이러고 삭감을 하는 그래도 들여다본 게 있기 때문에 좀 언젠가는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흑이 상변 쪽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응징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둘 수 있겠네요. 오유진 2단은 중앙 쪽으로 고압적으로 눌러갑니다. 이 선택은 아주 찬성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는 포석 주도권을 전혀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백이 여기저기 도망가준다면 오히려 흑을 도와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고 흑이 넘어가면은
이 우변 쪽 모양으로 보면은 많이 이득을 본 거거든요. 네, 백도 이제 나가는 건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곳으로 두텁게 막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백 입장에서는 나중에 늘고 흙이 연결할 때 뭐 귀를 압박하는 이런 수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광화호양 6단은 뭐 상변을 둘 것인지 아니면 뭐 좌변을 그냥 무난하게 받아줄 것인지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는 수들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조금 혹시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중앙 쪽에 오면은 공격하겠다. 이런 수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꼭 뭐 좋은 수인지는 일단은 의문입니다. 실리로는 손해가 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뭐 수익기가 확실치 않은 곳을 갖다 붙인 이후에 뭐 이제 진행되는 수순 여하에 따라서 작전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해요. 한국 선수들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부터 중국 기사들은 좀 모양을 훨씬 더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가 안 돼도 이 정도 모양이라면 뭐라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뭐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중국 기사들 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상변 이제 들어갑니다. 아무리 전투를 좋아하는 안국현 5단이어도 여기서 전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뭐 끝내기로 조금 이득을 보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로 두면은 그러니까 이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차단이 가능하죠. 흙이 선수로 차단하는 게 없어지니까 여기로 이제 두면은 치받겠다라는 뜻일 것 같네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차단을 해서 안 받아도 네, 되네요. 선수로 차단이 안 된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뚫려주면은 그때는 위로 막아서 어차피 넘겨준다고 보면은 상변은 집이 아닌데 이만큼 득이거든요. 괜찮은 응수 타진이네요. 흙이 늘어주면 그 자체로 득인 건가요? 끝내기로 득을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붙이면은 무조건 맞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먼저 붙이는 수가 괜찮네요. 타이밍이 좋습니다. 흙이 아예 손 빼고 방금 둔 곳으로 밀어간다든지 하면 좌상기의 타격이 큰가요? 속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백 입장에서 일단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나오면은 가벼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상기 집으로 많이 이득 봤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알았네요. 이런 모양에서 저길 붙여가면은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받아서 그러니까 네, 이 이후로 진행을 시켜본 적이 없어갖고요. 들어올 여지를 두질 네. 않는군요.
안국현 5단의 이 붙이는 수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괜찮네요. 위징 5단과 오유진 네. 2단의 대국은 약간 오유진 2단이 위징 5단을 조금 편하게 해준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실수한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네, 좌우기에서 전단을 잘 구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안국현 5단은 아주 훌륭한 응수 타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